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밤 이제 미국 쪽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기준 4.8%, 나스닥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빠졌죠. 이제 5.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최저가 대비해서는 반등을 하면서 1.3 정도의 반등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지만,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이제 큰 이슈가 터졌죠. 이제 중국 쪽이 미수입품의 34% 이제 본인들이 받은 그 관세만큼을 이제 보복 관세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또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기업 16곳도 제재를 하고, 휘토류 같은 경우에도 안 팔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하락, 그래서 지금 보면 장중에 지금 3.8% 나스닥 하락하고 있고,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3.5% 정도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사실 단기 하락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나머지 지표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볼린저 밴드 상으로 아마 이제 오늘 장 시작하면서 하락을 하면은 이 200일 볼린저 하단에 아마 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근에서 저는 반등을 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오늘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200일을 뚫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타고 가기에는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한번 반등을 줬다가 가는 게 더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뚫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냥 파동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만큼이 결국 하나의 큰 파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되돌림하는 두 번째 이제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이제 크게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이 일단 지금은 가장 높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또 그게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파동이었던 거고, 되돌림. 그 다음에 이게 1, 2, 3, 4, 5로 이게 그냥 3의 1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의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그 대신 얘는 뚫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의 3이 나오면서 4, 5 해서 3파가 끝나는 그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확률적으로 RSI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일단 지금 전체를 되돌리는 그런 파동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이나 적어도 화요일 정도 안에, 월요일 정도 안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반등을 제가 본다고 해서 지금 롱 추세로 가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이미 모든 추세는 사실 다 숏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사실 롱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매우 비추를 한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전히 비싼 레벨입니다. 그래서 일드갭으로 보나 페드 모델로 보나 여전히 비싼 레벨이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이제 보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싸진 면이 있죠. 근데 국내 쪽이 사실 더 비싸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근데 이제 일드갭 아니라 이제 페드 모델로 보면은 둘 다 사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 조금씩 싸지고 있는 건 이제 금리가 많이 빠지고 주식도 빠진 그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미국 쪽 밸류가 여전히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 PBR로 봐도 여전히 어마무시하게 높은 상황이다. 물론 많이 내려오긴 했죠. 근데 이제 가야 될 길은 훨씬 더 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닷컴 버블보다 높아졌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항상 이제 2번은 다르다. 항상 다르지 않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ECB, 이제 유럽 중앙은행 자산 보면은 이제 항상 얘기드리듯이 TLTRO 대출 쪽은 다 감소가 됐고, 이제 결국 증권, 이제 QT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시작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뭐 결국 물가가 쉽게 잡히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BOJ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도 이제 레포가 생겼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도 자산이 결국 늘릴 수는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부동산은 뭐 매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지표들 참고 삼아 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실질 부동산 가격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부동산에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아니고 이 데이터가 막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도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지금 향후 전망이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제 아주 비싼 상황도 아닌 건 맞는데 썩 그렇게 뭐 아주 싸다고 말할 레벨도 그런 아닌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핏 지수 뭐 많이 하락했죠. 근데 많이 하락했어도 21년 정도 고점에 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여전히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드나 했더니만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막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여전체가 다시 이제 조금 강세가 되고 있긴 합니다. 스프레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실질 금리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구간은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고, 대신 장기는 오히려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하락의 영향을 이 실질 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둘 다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더 내려갈 구간이 없어요. 이제 이게 국내 금리도 이제 더 빠질 룸이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실질 금리 이미 바닥이고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이제 양적 완화를 우리나라가 해야 되겠죠. 뭐 불가능한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BEI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져야 되는데 뭐 이미 물가가 2%가 우리나라도 넘죠. 그래서 더 빠질 룸은 사실 없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물가랑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 코스닥 계속 열의한 상황이고 미국 쪽 계속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이 그나마 괜찮았었고 최근에, 그 다음 종이 목재가 최근에 좀 괜찮아졌습니다. 왜냐면 종이 목재가 관세 제외 대상이죠. 이제 목재 부분이 뭐 그 부분에 영향이 뭐 가장 크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쪽도 바이오 쪽도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던 거고, 비금속 광물도 뭐 약간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아졌다. 근데 이제 운수 장비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통신 아무래도 방어주 쪽이 좀 괜찮아 보였네요, 최근에. 뭐 이런 모습을 뭐 보였었다 하면 이제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별로도 뭐 참고 삼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런 거 살펴보면 이게 상대 강도가 쭉쭉쭉 가긴 힘들다. 결국 고평가가 되면 다시 이제 내려가고, 너무 저평가가 돼도 또 반등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결국 사이클은 돌고 도는 거죠, 이게. 그래 참고 삼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S&P 상업용 순 포지션은 뭐 확 줄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숏 포지션은 이제 슬슬 청산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비싼 레벨이다. 이제 PBR은 낮아도
성장률하고 ROE가 이제 과거랑은 다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물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계속 매도하고 있고 수급은 매우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뭐 수급 보시면 뭐 다 팔았죠. 최근에 23년도에 올라갈 때 했던 부분 이제 다 팔았습니다. 현물은.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당국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인만 사는 거 뭐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은 뭐 더 수급은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용장구 대비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신용장고 전체 수치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감소한 이제 16.9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주 대비해서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BS 이제 재무상태표 움직였던 거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16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이제 TGA 정부 현금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75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RRP가 한 571억 달러 정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QT 때문에 한 157억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총자산과 함께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임지수들 살펴보면은 BDI 같은 경우 조금 벌크 쪽 내려갔고요. 이제 SCFI가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뭐 살펴보면은 뭐 데이터들은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그리고 전에 말씀 계속 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 순유동성하고 증시는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돈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그래서 순유동성하고 증시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제 승유동성은 감소를 하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증시만 튀어 올라갔죠. 이제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제 순유동성으로 봐도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부채 쪽도 뭐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금 지준이 다 찼기 때문에 QE는 뭐 이렇게 돼도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국 QE는 할 수 없다. 이제 결국 양적 완화를 못하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쪽도 저러고 있는 거죠. 이제 결국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답이 없으니까 결국 중국도 잡아야 되고, 뭐 본인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개선을 하려고 이제 저렇게 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 일단 그건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제 S&P 대비해서 이제 통화량 봐도 고평가 영역에서 좀 하락하고 있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택 지수도 S&P 대비해서, 그러니까 S&P가 그만큼 더 비싼 거죠. 주택보다도. 정부 부채 대비 GDP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 뭐 이제 금 M2 대비해서는 이제 꽤 많이 올라오긴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 SOFR 빼기 EFFR도 결국 다시 이제 플러스 구간으로 나오면서 유동성이 없다라는 게 계속 시장에 조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이 총자산 대비 GDP도 20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힘들게 될 거고, QT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감속이 이제 월에 50억 달러밖에 안 한다 했잖아요. 감소 속도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게 결국 물을 비워야, 컵에 있는 물을 비워야 다시 QE를 할 텐데, 물을 담을 수 있을 텐데 비우지를 못하니까 다시 사실 물을 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다. 뭐 파월풋하지만 뭐 사실 예대율이 다 찬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는 해봐야 뭐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하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결국 QE를 해야 되는데 이제 QT를 안 하면 다시 QE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결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 생산을 올릴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산업 생산을 올릴 거야. 이래서 이제 이 소매 판매를 이제 잡아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고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미국의 전략은 뭐 그 부분이다. 이제 거기다 패키지로 이제 중국도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관세를 매기면 이 소매 판매 자체도 이제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갭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게 문제기는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될 거고요. 이제 결국 판매라는 건 P 곱하기 Q잖아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튀면은 결국 올라가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미 스태그로 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난 발행했던 거 제외하고 보면은 결국 3월 거까지 이제 나왔는데 3월이 국채가 좀 덜 찍혔어요. 많이 이제 한 4,461억 달러 정도 덜 찍혔습니다. 사유를 제가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진 못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건 덜 찍혔어요. 이게 그래서 국고량 자체가 이제 많이 조금 부진하게 찍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인 건지 일단 못 찍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꽤나 큰 금액이죠. 4,461억 달러 정도면 큰 금액이에요. 미국 GDP가 1.5 정도 되죠. 이제 9천억이 이제 3.2%니까 아무튼 꽤나 많이 못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안정에 뭐 이것도 꽤나 영향을 줬겠죠. 이제 이만큼 사실 돈이 더 잉여로 시장에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연초 대비 S&P 한 8% 하락한 거고, 금리가 62%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장중에 빠지는 것까지 하면은 뭐 더 크게 하락을 한 건 맞고요. 뭐 나머지는 쭉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국 RRP가 다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뭐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 사실 미국이 관세를 매겼죠. 이제 상호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뭐 오늘은 이제 중국이 이제 보복하니까 더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공식이 결국 그거였잖아요. 이제 결국 수입에서 수출 제외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미국 기준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뭐 우리 기준으로 뭐 이거 뭐든 뭐 상관없긴 한데, 사실 그냥 뭐 뭐든, 그러니까 뭐 절대값 씌우고 이제 수입에서 뭐 수출 해서 이제 그냥 때린 거잖아요. 나누기 2 해가지고 그냥 이제 지금 이게 결국 우리한테 얼마나 더 무역 적자를 냈냐 이거잖아요. 결국 지금 이제 그게 지금 관세인데, 뭐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뭐 그거겠죠. 이제 결국 우리 거 수입을 더 많이 해 이거잖아요. 결국 수입을 더 많이 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지금 국초회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국 흑자가 무역에서 500억 달러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가 생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했던 거는 국채를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 국채를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다시 원화로 끌고 오면은 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냥 얘를 달러를 그대로 다시 이제 국채를 사는 행동을 이때까지 다 해왔던 겁니다. 이제 수출이 많을 때 그랬던 거죠. 수출이 많을 때 수입보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우리나라 수입량이랑 수출량이 차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제 국채를 못 사주는 거예요. 국채는 이제 사실 누가 사줄까의 문제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미국채를 샀던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무역 흑자가 났기 때문에 국채를 샀던 거거든요.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뭐 미국 국채가 막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사실 뭐 제로 금리 때도 막 이렇게 국채를 많이 샀던 게 뭐 미국 국채가 뭐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마음에 투기적인 요소를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대다수가 그냥 달러가 생겼으니까 그냥 어디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장사해서 돈 번 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국채를 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깨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뭐 말하라고 협상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뭐 그게 뭐 결국 그거잖아요. 뭐 이거 뭐 러라 뭐 이거 뭐 한국 발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결국 원하는 게 그냥 10년 미만 국채 너희들 지금 투자한 거 다 그냥 할인채 이자 없는 거 그냥 100년짜리 국채로 바꿔가 이런 거거든요. 깡패처럼. 그러니까 이자도 내 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자를 주기는 줘요. 근데 이제 100년 뒤에 준다는 거예요. 그냥 모아서 한 방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안 갖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물가 감안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그냥 뭐 쓰레기를 가져가라 이건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채 쪽 이슈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뭐 관세도 그렇지만 이 미국채를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진짜 하락은 사실 이쪽에서 저는 촉발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진짜 하락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저는 사실 알려져 있진 않지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나머지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채 쪽 발행이 안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사지 않는 국채는 금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결국.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무서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지금 기대는 그냥 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뭐 그냥 돈 풀고 금리 내리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고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대폭 한 30원 가량 빠졌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섰고 금은 여전히 강세. WTI는 중립적인데 뭐 약세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이죠. 이제 나머지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약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추세를 점수화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국고 3년은 롱 추세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국고 10년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은 중립. 그 다음 달러 같은 경우에도 중립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도 중립.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고 3년물 살펴보면은 뭐 사실 너무 이제 많이 빠져서 이건 뭐 이제 반등할 상황이 거의 됐다. 물론 이제 200일 볼린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약간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이제 벌어지고 나면 뭐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격도로 봐도 뭐 좀 더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RSI를 봐도 뭐 약간 사실 오늘 뭐 금리가 하도 빠지니까 뭐 월요일은 빠지겠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빠지는 것까지는 뭐 이상하진 않겠다. 뭐 이제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50은 볼린저들이 닿여 있고 200이 아직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라도 그렇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어질 만큼 벌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오늘 하락하는 거 되면 이제 뭐 거의 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 RSI도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여기 뭐 추세로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볼린저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제 RSI로도 뭐 좀 더 빠져도 뭐 이상하진 않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근데 뭐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좀 계속 저는 뭐 좀 하방 위험이 있는데 일단 뭐 주추세는 계속 살아서 계속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결국 그냥 기준선 무너지면 파는 게 뭐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추세가 그냥 꿋꿋하게 결국 가곤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과열인 것도 맞긴 합니다. 이건 뭐 사실 비중을 어떻게 할지는 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저라면 이제 그냥 기준선 깨면 뭐 그냥 미련 없이 파는 게 뭐 가장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I로도 뭐 과열이다. 뭐 너무 과열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계속 과열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빠지면서 이제 거의 바닥 근처에 온 것 같은데 뭐 둘 다 이제 좀 벌어져야 되겠죠. 근데 오늘도 지금 빠지니까 오늘 종가 되면은 뭐 거의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모였다가 이제 하락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까지는 아닌데 50 정도는 모였다가 좀 빠지는 추세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격도도 좀 과열이 됐던 게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RSI로 봐도 너무 과매수였던 게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급락을 했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든 거 다 수입해야 돼야 되니까 관세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뭐 50, 200, 볼린저 다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확실히 거의 바닥 근처에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이격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등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로도 뭐 오늘 장 시작에 하락하는 것까지 만약에 반영된다 치면은 거의 바닥 근처에는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죠. 결국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의 바닥 근처에 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래서 한 사이클의 하락은 뭐 저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이제 오늘 하락 아마 장 초반에도 하락해서 개장을 할 거고, 이제 그 부분이 거의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은 뭐 점수는 이렇게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단기 추세로는 다 숏이고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립이긴 해요. 그래서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근데 이더리움은 숏 추세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장기 추세로는 좀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분봉들은 생략하고 그냥 일봉으로 보죠. 일봉으로 보면 뭐 일봉으로 뭐 추세가 좀 애매하긴 하고요. 애매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여기도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고, 뭐 사실 여기가 다였기 때문에 뭐 결국 반등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월요일에 뭐 저는 뭐 한 오늘 장 중반이나 뭐 한 월요일쯤에 이제 좀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변동성으로 보기에는 뭐 워낙 변동성이 과거에 컸어서 뭐 이제 RSI로 봤을 때는 뭐 바닥 근처긴 한 것 같긴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살펴보면 이제 뭐 다 대부분 숏 추세죠. 이제 국내나 이제 미국 쪽이나 똑같고, 뭐 변동성 지표로 봐도 뭘 다 숏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봐도 다 숏이에요. 다 숏. 이제 근데 이제 좀 과하긴 해서 이제 숏을 조금 청산할 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 나오진 않았어요. 다 나오진 않았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중국 거 되기 전이어가지고 이제 그 전이라 그렇지 사실 지금은 이제 다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빅스로 봐도 다 넘어갔고요.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할 때가, 이제 사실 숏은 정리를 할 때가 왔다라고 빅스로 봐도 보여주고, 뭐 V 코스피로 봐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가에서 그렇지 사실 장중에 다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제 숏 추세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0분봉으로 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죠. 그래서 결국은 반등을 할 때가 이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물로 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결국 반등할 수밖에 없는 레벨에 이제는 와 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S&P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죠. 뭐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나스닥 살펴봤을 때 벌어져 있고 이것도 지금 벌어져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게 마이너스 한 0.6% 하락일 때인데 지금 뭐 마이너스 4.5까지 갔었으니까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때가 됐다. 이제 이 격도도 아마 여기까지 왔을 거다. 그래서 뭐 더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로 봐도 뭐 그렇고요. 더 빠지긴 쉽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도 벌어져 있고 S&P도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있고 근데 여기는 좀 덜 벌어지긴 했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월요일 정도 하락하고만 반등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월요일에 바로 반등하거나 뭐 이제 그 정도 모습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국내 쪽도 RSI도 너무 과매도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뭐 조금 더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뭐 일봉 추세로는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RSI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여긴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때 이제 좀 더 살펴보죠. 여기도 모여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고 근데 이제 완벽하게 닿이진 않았는데 뭐 장중에는 닿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트 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찍어 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150으로 봤을 그러니까 51봉으로 봤을 때 일단 50일 바닥에 닿였단 말이죠. 닿기도 했고 120분봉상으로 봐도 여기가 닿이고 딱 빠졌었단 말이죠. 200일. 그래서 여기가 바닥의 확률이 저는 뭐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 그냥 뭐 그냥 예상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렇게 막 지금 4% 빠지던 게 이제 2.85까지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상승하면서 끝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지금 입장에선 좀 이상할 수도 있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일단 뭐 국내 쪽도 이제 결국 만약에 이제 하락이라고 하면 이 볼륨자리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락하는 건데 미국보다는 국내가 사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통통한 거보다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근데 사실 추세도 이미 다 꺾이긴 했어요. 이제 모든 추세가 사실 이제 다 역행이어서 이건 뭐 결국은 하락한다. 이제 결국 이건 거죠. 국내 쪽은 오히려 저는 반등도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요 하락하는 정도를 되돌리는 그런 반등 정도 주고 하락할 거기 때문에 국내가 아무래도 반등 정도가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주봉상으로 우리나라 고점은 21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기 때문에 지금 그냥 C의 1, C의 2, 그 다음에 C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낙폭 자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국내 쪽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가 이제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걸로 봐도 200 바닥 다였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바닥일 확률이 뭐 저는 가장 좀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보통 빠지면 결국 그 다음날 정도에는 돌아온단 말이죠. 이게 이때도 보면은 몸통으로 빠졌을 때는 하루인데 결국 하루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돌아오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한 요 정도 뭐 많이 가야 요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장중 지금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여기가 이제 넘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는 하락하게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찍고 요 한마디 정도를 되돌리는 이런 반등 정도 이렇게 정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결국 하락이
32일 영업일 걸렸으니까 뭐 못해도 한 10일 정도 반등하겠죠. 못해도 한 12일 정도. 이제 아무리 못해도 한 요 정도? 제가 딱 잘 그렸네요. 한 12일에서 뭐 한 20일 정도 반등하겠죠. 이제 요 정도 이제 아마도 근데 확률상 12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요 정도 반등 주고 이제 희망 좀 주고 이제 아마 빼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50, 200 다 이렇게 됐죠. 이제 결국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하고 선물의 위치가 다르니까 아마 현물이 더 맞다고 보고요. 결국 여기도 똑같은 거죠. 요게 32일만큼 되돌리는 그런 반등 정도 주고 하락하지 않을까 재차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좀 뚫렸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뭐 다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특별히 다르진 않다. 이제 이건 다우인데 지금 선물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게 현물이고요. 코인 같은 경우도 뭐 미국 빠지는 것만큼 빠지고 있지는 않죠. 지지부진하고 뭐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V코스피 같은 경우에 볼린저 200으로 보면 이게 상단 근처까지 갔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근처가 아니라 넘었다가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변동성은 한번 뺐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RSI로 봐도 너무 과열인 건 또 맞고요. 이제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스도 지금 뭐 장중으로 치면 지금 폭발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 200으로 봐도 넘어가 있단 말이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지옥으로 갔죠. 이제 아무래도 테크 쪽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 1, 2, 3, 4, 5로 오늘까지 하락해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A, B, C 정도 반등 정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쭉쭉쭉쭉 빠졌는데 결국 꼬리 내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한 번 정도 반등은 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과매도기는 했고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여기도 똑같이 요 정도 하락을 되돌리는 반등 정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더 큰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유럽 쪽이 중국 쪽이랑 또 연관이 많아요. 이제 둘이 짝짝꿍 하는 게 많아서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쭉 하락한 거고요. 중국 쪽 영향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뭐 과매도긴 해요. 이게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 거는 실익이 크지 않겠다. 이제는 청산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사실 이때 숏 추세를 했으면 이제 목표가 여기였을 거거든요. 이제 한 마디가. 그래서 여기 근처 왔으면 이제 청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산 딱 깔끔하게 숏 청산 딱 깔끔하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이쪽에서 숏 칠 수가 있었겠죠. 이제 숏 치고 청산 이제 이런 움직임이 아마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 50에서 이제 받쳐주니까 한번 이렇게 요 정도 반등 주고 이제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반등 주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물론 이제 뭐 중국 쪽 관세 영향이 뭐 어떻게 와서 뭐 급락할지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근데 중국 쪽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결국 오늘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탄핵 때문에 이게 뭐 불확실성 해소 이래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뭐 달러 인덱스가 그 전날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 전날 종가로 한 1.7%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 빠진 거는 뭐 큰 이유가 아니죠. 결국 그냥 뭐 연준이 어떻게 좀 도와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빠진 건데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채권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도 이게 결국 A, B, C 정도라고 생각해요. 1, 2, 3, 4, 5. 이게 결국 트럼프는 이제 약세를 만들고 싶어 하긴 할 텐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약세인지 확실히 모르면 사실 여기 100이 이제 뚫리냐 마냐가 가장 이제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제 100이 뚫리냐 마냐 이제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뚫리냐 마냐를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 빠지는 영향도 있고 뭐 이제 불확실 해소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뭐 그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를 이제 깨냐 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점이 여기죠. 1424를 깨면은 뭐 사실 더 빠지는 거고요. 이제 깨냐 마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10원 남았네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위안 같은 경우도 계속 약세인 거죠. 지금 약세인 거고, 뭐 WTI도 아무래도 다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급락을 한 거죠. 이제 근데 뭐 사실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리도 그렇고 지금 막 쭉쭉 내려가고 있죠. 막 쭉쭉 내려갔는데 사실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미국 국채를 살 사람도 없어지는데 금리가 빠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결국 수요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한 말이죠. 이제 그래서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국채 금리도 뭐 사실 여기가 뚫리지 않는 이상 저는 상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과매도기도 하고요. 과매수기도 하고요. 이제 결국. 그래서 이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닌가. 뭐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한 번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만 안 뚫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잘못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사실 뭐, 명확하게 이거는 지금, 미국고 금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한파동이라는 건 뭐 너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파동이고 이게 이제 그냥 A, B, C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파동이 시작이고 한파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쭉인 경우가 하나일 수 있고요. 이 A, B, C가 하나의 큰 A가 되고 이게 그냥 큰 B가 돼서 C가 한 번 더 나오고 올라가는 두 번째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결국 어떤 경로를 따라가냐 이제 이 부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사실 올라간다인데 이게 사실 한 번 빼고 가냐 그냥 가냐 이제 그 차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정황상 제 생각에는 이게 ABC고 그냥 이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가 간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다 뭐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긴 합니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점으로 오히려 갱신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계속 그렇게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려면 우리나라 물가가 이제 막 1% 밑으로 다시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지는 못한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금리 낮추고 이런다고 치면 이제 결국 금리 낮출 것 같아서 금리 내려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안전자산 선호라. 근데 금리 낮아지면 결국 환율은 다시 튈 텐데 그럼 이제 수입 물가, 이제 수입은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이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 약간 진퇴양난이긴 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상황들이 결국 이제 빚더미에 지금 약간 좀 통제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그래서 뭐 나라도 살아야지 약간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WTI도 결국 지금 과매도 구간이 이건 건 맞죠. 이제 보면 쭉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국가도 애플도 이제 쭉 빠졌죠. 이제 오늘 결국 그래서 다 하회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 주고 저는 빠지는 게 더 모양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더리움은 다시 이제 안쪽으로 돌아오긴 했고요. 이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구름대 정도에서 일단 지지가 되긴 한 거죠. 결국 어느 정도 이제 더 빠지진 않았어요. 이제 물론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결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결국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보긴 보죠. 단기 반등은 있을 확률이 뭐 매우 저는 뭐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이때 매수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이제 혹시나 이제 보유한 게 있으시면 이제 탈출 기회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볼린저가 벌어지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말 그냥 바로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